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8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인국공 사태. 오늘은 그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해서 팩트는 무엇이고 또 주장은 무엇이고 또 일부 인사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런 청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이곳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과연 평등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인국공 사태입니다. 인국공은 뭔지 아시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준말입니다. 인국공이 6월 21일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 2143명입니다. 이 중에 여객 보안검색요원이 1902명이고요.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요원이 30명. 이 사람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데 따라서 인국공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인국공을 방문을 하죠. 여기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계속해서 인국공의 그 산하 계열사나 뭐 여기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정규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902명, 그러니까 다른 직역까지 다 합치면 2143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그 일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건데, 그 반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런 겁니다. 그 오픈 채팅방, 비정규직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2살 군대 전역하고 알바 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연봉 5천 소리 질러, 요런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자, 그럼 우선 하나씩 따져보죠. 이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채팅방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과연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럼 그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꽤 아는 것으로 봐서는 뭐 대상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 여기에서 우선 알바 천국에서 보안 요원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지 아르바이트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알바 천국에 보면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을 뽑는다 하는 모집 요강 같은 거, 이런 것이 안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내를 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알바로 들어와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좀 과장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연봉 5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일반 경영 회계 뭐 이런 데 일반직의 연봉은 4,500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5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은 3,850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 복지 혜택은 그 일반직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만약에 정규직화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500 정도를 보태면 4,300 내지 4,4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과장하면 5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물론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그러니까 알바로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건 다 맞는 얘기고, 연봉의 차이, 이 임금 체계를 따로따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공사의 인국공의 현재 정규직이 1,400명입니다. 근데 그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2,143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요. 그럼 새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기존 노조에 이 사람들이 다 가입하면 노조의 그 헤게모니, 주도권이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봉급이나 복지혜택은 어차피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봉급도 결국은 수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국공과 정부에서는
그 앞으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로 들어온 것 연봉 5천, 이거는 거짓이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경우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인국공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아마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겠죠. 별개로 운영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결국은 같아지거나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번에 정규직화 되는 사람들이 새 노조의 밥그릇을 뺏는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인국공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경영회계 담당하는 일반직 신규 채용은 이 여객 보안 검색 등 기능직 신규 채용과는 별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별개입니다. 당연히 별개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정규직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있죠. 정규직과,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정규직과 이번에 정규직화 하는 사람들을 별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직렬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건 뭐 된다고 또 보장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그 신규 채용 자리를 뺏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인국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그러나 그럼 어떤 자리를 뺏느냐, 보안 검색 요원들을 앞으로 새로 뽑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는 불안하죠, 아무래도 신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다른 곳에 뭐 정규직으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수시로 나갑니다, 보안 검색 요원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비정규직보다는 뭐 수입이 좀 작더라도 뭐 정규직 어디 그런 데 가서 그 근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신분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주 빠져나가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되면 이직률이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인국공에 가서 보안검색요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취업준비생들 일자리는 뺏는 것이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인국공과 정부 측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설명을 안 하고, 그 가능성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화가 났다, 이게 이제 바로 일반직 취업준비생들이 그러면 신규 채용 안 할 거 아니야 앞으로, 이런 건데, 이제 인국공에서는 그건 오해다, 신규 채용은 여전히 한다. 올해 7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명 뽑는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도 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게 예정에 이미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맞습니다. 인국공에 이 얘기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정규직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이번에 이제 완결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국공의 경영 회계 수지가 지금 엉망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더 번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인국공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내년까지는 이제 50명을 뽑는다고, 신규 채용 50명을 뽑는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겠죠, 당연히. 아니, 비정규직 1902명을 2143명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면 경영 압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경기는 침체되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공항업계, 항공업계, 여행사 이런 데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적자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국공은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적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뭐 거의 틀림없죠, 이거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신규 채용 여력이 있겠는가? 없겠죠.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면 자, 올해 이제 70명은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70명 뽑을 겁니다. 그럼 내년에 50명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50명 다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른다. 그럼 후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간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 직원을 줄일 가능성 후년부터, 당장 저는 내년부터 매우 높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인국공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사태 왜곡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군요. 지금 현재
2143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저런 시험을 거칩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현장 지도냐, 이북이냐 여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한 그 2017년 5월 이전에 들어온 사람, 보안검색료로 들어온 사람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 절차 뭐 이런 거 없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부터 보안검색요원이 된 사람은 정규직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면접이나 뭐 이런 거 정도를 거쳐서 필기시험 이런 걸 거쳐서 정규직화한다. 이제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보안요원이 뭐 탈락할 가능성? 그거는 2017년 5월을 전후해서 달라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900여 명은 서류, 인성검사, 필기전형, 면접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안검색요원으로 지금 2년 내지 3년 근무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형식적인 면접, 형식적인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붙여준다는 거죠. 거기다 응시 기회를 한 번이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새로운 보안검색요원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이게 과연 불공정을 해결하는 정책이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인데 다른 형태의 공정도 필요하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공기업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은요, 취업준비생들이 희망하고는 희망 1순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희망 1순위의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 자리가 부족해질 것 아니냐, 덜 뽑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미 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뭐 형식적인지 아니면 뭐 타이트한 그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형식적이라는 의심이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 뽑는 사람은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화가 되면 정규직화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얘기한 경영 압박 요인 뭐 이런 것들도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장 내년 또는 후년부터 신규로 뽑는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그거 상식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인국공이 매년 필요한 인원 또는 인국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0명이다 그러면 자 이번에 이렇게 대거 정규직화 하니까 3,000명의 TO가 다 찼습니다. 안 뽑죠 이제. 안 뽑죠. 결혼을 보충하는 수준만 하지 안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야 이게 공정하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청와대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2년 내지 3년 뒤에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인국공이나 정부나 이런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를 당연히 뺏게 되죠. 왜 그러냐면 경영 압박 요인 되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 TO를 채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냐. 이 설명이 돼야만 취업준비생들 또는 청년들의 이 과정의 공정성 부분에 관한 의문이 해소가 된다. 근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설명해도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는 인국공이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설명은요, 다 맞습니다. 근데 언제 맞느냐? 한시적으로 맞습니다. 당장의 설명으로는 맞지만 1년 뒤, 2년 뒤를 내다본다면 지금 인국공이나 정부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숨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뭐 몇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만은 이 사태의 본질은 지금 현재 인국공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분노가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또는 후년에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를 지금 청년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과정의 불공정.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공정의 포인트는, 청년들이 주장하는 불공정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왜 짐짓 모른 척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더욱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국공 사태의 팩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